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서 매일같이 모험담을 이야기하던 이야기꾼 장로가 살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와 모여 맹자 애성선설에 관한 깊은 토론을 나누곤 했는데 장로는 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곤 했다. 그날도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은 장로의 썰을 듣기 위해 기대에 차 있었다. 장로는 조용히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선한 아이로 불리던 아이가 있었단다. 그의 이름은 윤이었다. 사람들이 왜 그 아이를 선한 아이라 불렀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게. 윤은 늘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픔을 겪는 이를 보면 달려가 위로를 해주었단다. 그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 사람들이 윤이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윤의 부모님은 그저 평범한 이들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묻곤 했다. 왜 윤은 그토록 선한 행동을 하지? 부모님도 모르셨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윤의 행동을 보기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닥쳤다. 사람들은 당황하며 제 자신을 지키기 바빴지만 윤은 홍수 속에서 할머니 한 분을 발견했다. 그녀는 집안에 갇혀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다. 윤은 고민하지 않고 수영하여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구하였고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윤의 행동에 감동하여 선한 아이라 다시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에게 묻자 그는 말하길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의 반응은 무척이나 소박하고 진실했다. 그 후로도 윤은 사람들을 돕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의 행동은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며 자신 속에 숨겨진 선한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더 서로를 돕고 보살피게 되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선한 마음을 키우며 자라날 수 있었다. 장로는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다. 윤의 선한 마음은 특별한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었지. 맹자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원래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단다. 하지만 그것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과 교육이 필요해.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간다면 우리 마을도 더 선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타인을 돕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윤의 작은 행동이 큰 물결을 일으킨 것이다. 이야기를 마친 장로는 성선설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마음 깊이 전달하며 그날의 썰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저씨 춘풍이었는데 그는 항상 조용하고 차분하며 누구보다도 느긋한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무의의 춘풍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쁘게 일했습니다. 누구나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애썼고 그 속에서 경쟁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유독 춘풍 아저씨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거나 언덕 위에서 구름이 천천히 이동하는 것을 감상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에 빠졌고 땅이 메말라가면서 작물들은 시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촌장과 주민들은 고민 끝에 어떻게든 물을 끌어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여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댐을 쌓고 물을 끌어오기 위한 복잡한 장치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무의의 춘풍은 조용히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의견을 묻기 위해 주목했습니다. 춘풍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믿어보세요. 우리가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현명한 몇몇 어르신은 춘풍 아저씨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이 주는 단서를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며 비가 올 징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하늘에는 더 많은 구름이 생겨났고 드디어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복귀했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고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려는 행동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무의의 춘풍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마법을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연의 이치를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춘풍 아저씨와 그의 무의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그로 인해 마을은 더욱 조화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의의 개념이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자연과 함께 흐르는 삶의 방식임을 잘 보여주며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경상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퇴계 이황의 철학을 열렬히 따르는 유생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 마을은 매월 보름의이기 토론회라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는데 이는 이기론을 바탕으로 서로의 삶과 철학적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이기호 발설을 통해 본 인간관계의 조화였습니다. 어느 날 이 토론회에 평소엔 마을에 잘 나타나지 않는 한 유생 성주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는 늘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공동체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주는 그 이유가 삶의 이치에 맞는다고 믿었는데 지론에서는 이가 우주적 원리인 만큼 혼자서도 삶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성주는 점점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마음의 평온을 찾기 어려웠고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다른 유생들은 이와 기가 상호 발현할 때 인간관계 역시 조화로워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 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호 발설에 따르면 이와 기는 서로를 돕고 보완하면서 하나가 다르면 다른 하나도 자연히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의 반응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요. 다른 유생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지요. 성주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이라는 우주적 원리를 홀로 깨달을 수 있다고 믿었으나 실은 기라는 현실적 현상,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의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만의 철학과 사상을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현될 때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기 토론회가 끝날 무렵 성주는 다른 유생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자신의 고립을 깨고 공동체의 일부로서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주는 마을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이기호 발설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의 조화가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성주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진리를 혼자서 찾기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찾는 것이 훨씬 더 깊고 풍요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퇴계 이황의 이기호 발설이 단지 철학적 이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에 작은 마을에 철학을 사랑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학자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노학자는 특별한 주제로 이야기를 풀고자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놀랍고도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이기이원론에 관한 것이지요. 사람들은 궁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노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두 명의 특별한 장인이 있다고 칩시다. 한 명은 리라는 이름을 가진 장인이고 다른 한 명은 기라는 이름을 가진 장인입니다. 노학자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리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장인입니다. 그는 완벽한 설계를 만들고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합니다. 그의 설계는 정확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질적인 원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요. 노학자는 손을 뻗어 마치 보이지 않는 설계도를 그리는 듯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는 실천의 장인입니다. 그는 리가 만든 설계를 실제로 구현하며 그것을 현실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기는 변하고 움직이며 주어진 상황에 맞춰 자신을 조정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그릇을 빚어내듯이 말입니다. 이쯤에서 노학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모두 넋을 잃고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노학자는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두 장인은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위대함은 함께 일할 때 드러납니다. 리의 완벽한 설계와 기의 유연한 실천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구성하는 원리입니다. 노학자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조심스럽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리와 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현실 속에서 행동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기를 잘 조화시켜 인생이라는 작품을 빚어보세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노학자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 삶을 이끄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노학자는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과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지혜를 전파했습니다.